법원에다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유권입니다. 자, 교과서를 떠보시면 이제 443쪽에서 물권법 강론이 들어가는데요.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8가지 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전혀 물권은요, 요거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점유권. 그 다음에 점유를 했다가 정당화시켜주는 본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권은 물권이 아니고 점유의 권원이 되는 거예요, 점유. 따라서 이 점유권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요 사실상 지배, 소지 상태를 권리 그 자체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 갖고 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 갖고 있으면요, 그 카메라에 갖게 된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가지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 이 물건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권리로 보호해준다는 얘기죠. 만약에 갑이라고 한 사람이 물건, 동산이든 그 다음에 부동산이든 점유하고 있을 때, 야, 그거 내 거니까 내가 이거 갖다가 가져야 돼 해가지고 와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이때는 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법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기만 하면 현재의 지배 상태를 갖다가 권리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점유권은요, 권원을 불문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권원을 불문하고. 따라서 도둑놈도 훔쳤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따고 하는 게 점유권이죠. 그러면 이 점유를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권원이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본권 그런다 그랬어요. 본권. 그래서 이거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의 권원이 되는 거죠. 점유의 권원이 되는 것이고, 이 본권은요, 다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으니까 요건 글자가 길면 불편하니까 요 두 글자를 떼버리고 용익 물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익 물권은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처분은 못 하는 거죠. 그럼 때 용익 물권은 어떤 게 있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요,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전세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지상권과 지역권은 지자로 시작을 하죠. 지자니까 땅지자입니다. 땅지자니까 지상권과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이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토지. 토지에만 쓰는 말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이거는 쓸 수가 없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세권은요, 이거는 토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건물을 갖다가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두 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담보물권인데요, 요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사용수익은 못하지만 처분할 수 있는 거. 처분은 뭐예요?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매. 나는 그놈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그놈이 돈을 갖다 갚지 않아요. 돈 갚지 않으니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경매를 해서 내 돈 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이 담보물권은 경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 이 담보물권은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유치권. 그 다음에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권. 자, 그래서 이걸 따로 이제 앞 글자만 따가지고 유저질 이렇게 부르는데요.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게 담보물권이고, 이건 종된 권리예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유치권, 저당권, 질권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종성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법 규정에 의한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당사자가요, 처음부터 계약을 했다 체결을 했을 때 유치권을 갖다가 주장하겠습니다, 이런 약정이 없어도 법에 의해서 당연히 유치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수리를 했습니다. 돈 안 줘. 그러니까 이때는 국가에 가서 내가 시계를 했다 수리를 하고 집을 했다가 수리를 하고 공사를 했다가 했고 그 다음에 클리닝을 했다가 했는데 저놈이 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국가가요, 그러면 네가 보관하고 있어. 인도 거절해. 그게 바로 유치권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법정 담보물권에서 유치권은요, 부동산도 유치할 수가 있고 동산도 유치할 수가 있고 유가증권도 유치할 수가 있어요. 유가증권도.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요,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인도 거절하는 거니까 돈 갖고 올 때까지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점유를 요건으로 하니까 유치권은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등기를 못하는 것이고, 이때 점유를 했다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당하면 즉시 소멸입니다. 따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바로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둘 다 약정담보물권이에요. 약정담보물권. 따라서 피담보 채권을 갖다가 당사자가 만들어 놔야 돼요. 돈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죠. 돈을 갖다 빌렸을 때 갚지 못하게 되면 내가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할게요.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 가운데서는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건요, 무조건 지상권하고 전세권 요 두 개의 권리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질권은요, 돈을 갖다가 빌리죠. 돈을 갖다가 갚지 못하면 내가 맡겨놓은 동산을 경매도 좋습니다. 동산 질권이 있고요. 내가 맡겨놓은 권리를 갖다가 가져가도 좋습니다. 권리 질권이 있어요. 권리 질권. 그래서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물권의 대상이 되질 않는데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고, 특허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권리 요걸 갖다가 질권에 담보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물권이 있는데 이 물권 8가지를 따로따로 쪼개서 공부하는 게 바로 물권 강론이죠. 그래서 점유권 거의 100% 나옵니다. 1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100%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권 100%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본권에서 소유권이 빠졌네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소유권. 자, 이렇게 소유권은 완벽한 물권인데요. 이걸 갖다가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요 2가지 제한 물권이 있는 거예요. 제한 물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거 100%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다가 하실 때는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제한물권을 갖다가 우리는 합쳐가지고 본권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이 100% 나오고, 그 다음에 점유권이 100%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이렇게 우리가 6개 정도를 정리를 갖다 하셔야 돼요. 자, 이걸 갖다가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점유권 봅니다. 점유권. 자, 점유권입니다. 443쪽에 보시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따라서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권이 없는 자도 행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점유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하고 점유권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양과로 이번에 보시면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뭐예요? 도둑이죠. 따라서 도둑이 물건을 갖다가 훔쳤을 때는 점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본권은 없어요. 그럼 이때 도둑의 점유는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타주점이라고 하지 않고 자주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둑도 대외적으로는요, 자신이 그 물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그러면 이때 점유권은요, 사실상 지배인데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점유의 관념하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다 점유하고 있을 때 점유권을 다 인정해 주는데요, 가지고 있지만 점유권이 부정되는 경우, 누구예요? 점유 보조자.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간접점유자라든가 상속인이죠. 상속인. 상속인은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심장이 멎었을 때 그 점유권을 갖다가 이전받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서울에 있는 상속인도 당연히 그 지방에 있는 피상속인의 그 동산에 대해서 점유권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관념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점유자가 있고 간접 점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누구냐?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이때 타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임대인이라든가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간접 점유자가 그 물건 갖다가 빌려주고, 그 물건 갖다가 빌려 쓰는 타인을 갖다가 우리는 직접 점유자 이렇게 불러요.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같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직접 점유자가 다시 지시 또는 명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지시 명령 요 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점유 보조자. 그래서 이 점유 보조자는요, 점유 보조자는 알바생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점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때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은요, 갖고 있지 않지만 매개 관계가 끝나서 계약이 끝나면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점유권이 있으니까 간접 점유자도 현재 갖고는 있지 않아도 점유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점유권을 인정을 해줘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도 인정이 되죠. 점유 보호 청구권, 요 보호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뒤따라가서 자력 구제할 수 있는 자력 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죠. 자력 구제할 수 없다. 근데요, 이 직접 점유자는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점유권이 인정이 되죠.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점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점유권에 기초한 점유보호 청구권, 요것도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요,
예, 점유권이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자력구제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요, 점유보조자 점원과 같은 경우는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그 점원한테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와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복종에 따라서 당연히 갖다 주기 때문에 점유권 주장하지 못하죠.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를 청구할 수가 없죠. 점유보호 청구권 요걸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요. 그러나 점원은 도둑놈이 들었을 때, 강도가 들었을 때 뒤따라가서 탈환해 올 수 있으니까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력구제권.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점유보조자 개념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45쪽에 보시면 점유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주점유라고 하는 게 있고 타주점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주점유는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죠. 타주점유는요, 소유의 의사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유의 의사는요, 그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때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이 있음을 알고 하거나 소유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거는요, 소유권과 상관이 없이 대외적으로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게 자주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그 다음에요, 2번 이러한 자주점유라든가 타주점유는요, 영구불변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엔 타주점유이지만 새로운 권원이 있어서 점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자주점유로 바뀌어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월세 받고 빌려줬을 때 임차인은 월세를 갖다가 주고 빌렸으니까 당연히 임차인은 타주점유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그 건물을 사버렸어요. 사버리게 되면 새로운 계약 권원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점유는 자주점유로 바뀌죠. 또 경매가 있었습니다. 채무자갑이 경매를 당했어요. 요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락대금을 갖다가 완납하게 되면 그때는 채무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그 내용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446쪽에 선의의 점유가 있고 악의의 점유가 있습니다. 선의의 점유는요, 본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있는 점이죠. 악의의 점유는 뭐요? 본권이 없음을 알고 있거나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게 악의의 점유입니다. 선의 점유가 됐든 악의 점유가 됐든 비용상환 청구권은 똑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때 요 평온, 그 다음에 선의, 공연 이러한 것들은 하자가 없는 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산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도 추정이 되고 평온, 공연, 선도 추정이 되고 10년 전에 가지고 있는데 현재도 갖고 있다 그러면 계속 점유도 추정이 되죠. 그러나 추정되지 않는 게 무과실입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이때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점유권에 승계 및 취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권도 승계가 인정이 되어 20년 전에 갑이 갖고 있었다. 현재 병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승계 이어받는 과정이 입증이 되면 이거는 전부 합산해서 20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근데요, 이때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되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갑이 선의의 8년, 악의의 8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선의의 7년을 갖고 있고 병이 현재 선의의 5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갑이 점유를 갖다가 시작을 해서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때 현재의 점유자는요,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점유. 자신의 점유는 선의의 5년이죠. 그러니까 선의의 5년 요것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선 점유자 을이죠. 앞선 점유자 을이 선의의 7년이죠. 합산을 해서 12년 주장하는데 선의의 12년 주장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악의의 8년이 있죠. 이걸 합쳐가지고 20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20년을 다 주장을 하게 되면 20년 그 앞에 있었던 갑이라고 한 사람의 점유는 악의의 점유니까 악의의 20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점유권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점유권의 효력은 점유에 있어서는 추정적 효력이 인정이 돼요. 동산을 점유한다. 그래서 시계를 가지고 있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때는 소유자인 것처럼 갖고 있구나.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그 다음에요,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적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 인정할 수 있느냐 따질 수 있는데요. 다 추정이 되는데 뭐만 안 돼요? 무과실만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과실만. 자, 그 다음에요, 2번에 보시면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냐? 패소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소제기 시부터는 그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 판결 확정 시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반대로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은요. 소재기 시부터가 아니고 패소 판결 확정 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추정의 효과입니다. 따라서 이 추정의 효과는요. 동산에만 적용을 합니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따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명의인한테 추정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은 점유자한테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따 점유하고 있고 등기부상에 을로 소유자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상의 소유자한테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부동산 점유자한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산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동산 점유자에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추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점유권에 있어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448쪽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다 잘 나오는데요.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어차피 지문 5개가 나오면 이걸 전부 다 섞어서 내기 때문에 점유권에 관해서는 잘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자, 점유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회복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이때의 점유자는요. 점유자는 반환 의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환 의무자. 그래서 되돌려 줄 사람이죠. 반환 의무자. 반환 의무자. 그 다음에 회복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복자는요. 이걸 되찾아가는 사람이죠. 되찾아가는 사람. 반환 받는 사람. 그래서 반환 받아서 되찾아가는 반환 받는 자를 했다고 그러는 회복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을 갖다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기둥, 지붕, 벽 세 가지를 갖췄어요. 기둥, 지붕, 벽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갖다 갖추게 되면 보존 등기와 상관이 없이 기둥, 지붕, 벽 세 가지를 갖다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갖다가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원시 취득을 또 했어요. 그러나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친척 을에게 마무리를 했다가 부탁을 했어요. 마무리를 했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머지를 했다가 완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딱 완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둥, 지붕, 벽은 갑이 완성을 했죠. 근데 이 갑이 미국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에 뿌렸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 그럼 이때 보존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을의 보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니까 얘가 소유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때 등기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얘가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이 돼버립니다. 이 추정을 했다가 받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등기를 갖다가 이전받고 이걸 딱 이전받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갖다가 빌려주고 월세를 받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이걸 갖다가 1200만 원 3년 동안 3600만 원의 월세를 받았습니다. 3600만 원의 월세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요걸 따가 3년 동안 빌려주고 난 다음에 내가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요 구조를 다 전부 다 뜯어 고쳤습니다. 뜯어 고쳐가지고 멸실 훼손을 했다가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전부 다 뜯어 고쳐가지고 요걸 갖다가 다시 2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쓰고 있는데 갑이라고 한 사람이 귀국을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물건 어디 갔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요때 병이라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병에게 내가 소유자니까 그 등기 되돌려 주세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등기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내가 샀으니까 나는 소유자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못한다 그랬죠. 얘는 부동산 선의 취득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 취득을 했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패소가 돼버렸습니다. 패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얘가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느냐? 갑이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거야. 악의의 점유자가 됐으니까 이때 갑은 되돌려받는 사람 회복자가 되는 것이고 이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돌려줄 의무가 있는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점유자. 따라서 이때 되돌려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이미 병이라고 한 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요 과실 수취권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과실 수취권. 그 다음에 이 멸실 훼손이 있었죠. 멸실 훼손이 있었으니까 요 멸실 훼손에 관한 요 책임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요 병이라고 한 사람이 타인 소유 물건에다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걸 다가 비용을 들였을 때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요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걸 따가 정리를 하시는데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요 과실은 되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회복자가요,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과실을 반환해 줄 의무도 없어요. 따라서 병이라고 하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의 수취권이 있으니까 반환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근데요, 이때 선의 점유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는 건 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병이 소송을 갖다가 제기 당했을 때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니까 그 소송 제기 당한 때로부터 받은 과실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때 병이 악의의 점유자이다.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요, 이때는 과실 수취권이 없죠.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이때는 갖고 있던 과실이 있으면 그대로 반환을 해주고요. 이때 과실을 했다가 소비를 했다 그러면 금전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병이라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때 병이 잘못이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멸실훼손이죠. 뜯어 고친 거요. 뜯어 고쳤을 때는요, 이때는 선의의 자주점유일 때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있는 그대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멸실시켰거나 훼손이 있었을 때는요,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일 때는 이때는 당연히 있는 그대로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해주면 된다. 그러나 악의의 점유자라든가 악의의 점유자라든가 그 다음에 선의이지만 요 임차인과 같은 타주점유, 선의의 타주점유, 이 두 사람은요 무조건 전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돼요. 전손해.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라든가 선의의 타주점유는 현존이익이 아니고 전손해를 보상을 해야 된다. 전부죠. 손해 전부. 전손해를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요, 요거는 필요비하고 유익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용이죠. 보존비용. 그 다음에 유익비는 계량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계량을 해가지고 매매계약 전체를 갖다가 상승시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필요비를 갖다가 지출을 했거나 유익비를 갖다가 지출을 하게 되면 되찾아가는 갑의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이니까 이때는요, 선악을 불문하고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선악을 불문하고 비용상환을 또 청구하는데요, 이때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필요비,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선악을 불문하고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비용 상환 청구. 근데 이때 선의의 점유자가 이때 과실을 갖다가 수취하게 되면 이 과실을 갖다가 수취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이때는 과실을 수취했으니까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통상 필요비는요, 매년 정기적으로 검침이라든가 검진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조세 공과라든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 비용은 물어달라고 되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고, 특별 필요비니까 천재지변, 태풍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몰려와가지고 새롭게 비용이 나갔을 때 그런 것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이걸 다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필요비는 보존 비용이고 유익비는 계량 비용이고, 유익비는 그 가치가 증가했을 때, 가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비를 선택할 것이냐 유익비를 다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요 점유자, 되돌려주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회복자의 선택에 의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때 회복자가요 유익비를 다 선택을 했을 때는요, 이 유익비는 일시불로 내기에는 비용이 많다 그러면 그 법원 판사한테 가서 판사님 유익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딱 기간을 쪼개서 내가 상환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때 법원의 판사는요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에 관해서는 기간의 상환을 허용해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 기간의 상환을 딱 허용하게 되면 그때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딱 행사하지 못하고 비워줘야 됩니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448조 그 밑에 보시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요, 점유하고 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이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점유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점유물 예방 청구권이죠. 자,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괄호 쳐놓으시고 침탈 동그라미,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선의일 때는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승계인이 악의일 때 한해서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탈을 당했어요. 여기 침탈은요, 자기의 손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놈이 와서 내 팔을 비틀고 강제로 빼앗아 간 걸 갖다가 침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거나 횡령을 해버렸거나 내 손으로 넘겨준 건 침탈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를 갖다가 당했을 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 횡령을 갖다 저질렀을 때에도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임차인이 넘겨준 건 내 손으로 넘겨준 게 아니죠. 이것도 역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침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침탈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넘겨준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걸 갖다가 강제로 팔을 비틀고 강제 폭력에 의해서 뺏긴 걸 침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카메라 갖고 있어요. 카메라.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점유. 자, 근데요, 이때 을이라고 하는 강도가 나타났어요. 이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강도가 이 카메라를 갖다가 강제로 침탈을 했습니다. 침탈을 해가지고 이걸 빼앗아가지고 테마를 갖다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갖고 있고, 이걸 갖다가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해가지고 이때 매매를 갖다가 했는데요. 이걸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카메라 갖고 있다. 이랬을 때는요, 침탈당한 이 점유자는 이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해요. 어떠한 경우? 선의일 때. 얘가 강도가 빼앗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있을 때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냐? 얘가 선의가 아니고 악의일 때죠. 악의일 때. 악의일 때는요, 이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요거는 침탈이 있던 때로부터 몇 년이냐? 1년입니다. 이 1년이라고 하는 건요, 제척기간으로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출소기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해요.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한다. 그러면 이때는요,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내가 소유자니까 되돌려주세요. 소유권에 기초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을 갖다가 못했으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소송도 못한다. 이렇게 영향 주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초한 건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리로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점유권에 관한 소송하고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침탈이 있고 나서 1년 지나면 요거는 못하지만 요걸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요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소유권 요것을 갖다 이루한 반환 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때 청구권 행사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고, 요거는 제척기간이라고 그 다음에 출소기간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나 요때 특정 승계인이 선일 때는 청구하지 못하는 요게 특정 승계인이 아니고 포괄 승계인으로서 상속인일 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상속인의 승계죠. 요때 요 을이라고 하는 강도가 사망이 됐습니다. 사망이 됐는데요, 강도의 아들이 상속받은 거예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강도란 사실을 다 몰라서 선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얘는 요거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때 악의일 때 특정 승계인,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일 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상호 침탈의 경우에는 반환 조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때 침탈을 당한 사람이 1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서 되찾게 되면 그때는 점유는 중단된 걸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어요. 점유물 방해를 했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갖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요놈이 와가지고 요 일부분을 갖다가 무단으로 건축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해 치워줘. 내가 써야 되니까 방해 제거를 갖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해 제거 요걸 갖다가 청구하는 동시에 물어내라고 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네가 일부를 방해해서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고객을 잃어버렸으니까 물어내라고 하는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1번에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의 제거와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 두 개를 한꺼번에. 자, 이러한 경우에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된다 이렇게 됐죠. 방해가 종료했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방해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방해가 없으니까 이때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건요, 물어내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왜냐면 방해가 종료했으니까 방해를 치워줘 이 말은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자, 449쪽 오른쪽에 2번에 보시면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는 청구하지 못하고 1년이 경과해도 청구하지 못하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게을러 터진 놈이죠. 게을러 터진 놈은 이때는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점유에 방해가 있었을 때에는 1년이 경과해도 방해 제거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요. 이때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때는 뭐요? 그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점유물 예방 청구권이죠. 예방 청구권은요, 점유물에 대해서 방해 염려가 있을 때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또는이라고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예방 청구 세 가지가 있는데,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 청구는요, 아울러서 동시에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근데 예방 청구는 방해 염려가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방 조치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것이지, 예방 조치와 동시에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4번. 점유의 소송이 있고 본권에 관한 소송이 있습니다. 점유에 관한 소송도 독립한 것이고요. 본권, 요것에 관한 소송도 독립한 겁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5번에 보시면 점유자의 자력구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력구제는요, 요거는 점유권에 관해서만 인정이 되고 소유권에 관해서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카메라를 빌려줬을 때 이 을이 침탈을 당하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점유자가 자력구제권 행사하는 것이지 소유권에 기초해서는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점유자가 점유권에 기초해서 자력구제하는 것은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자력방위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력탈환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력방위권이라고 하는 건요, 현장에서 방어하는 거야. 안 뺏기려고. 근데 이걸 뺏겼어요. 뺏기면 어떻게 돼요? 즉시 추적을 해서 탈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둑이야 강도야 해가지고 탈환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추적을 해서 탈환을 하면 그때는 점유는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쳤어요.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놓쳤을 때 그때는요, 이거는 자력탈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연치 않게 한 달 이후에 동일한 놈을 갖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한 달 있다가 그 놈을 갖다가 발견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내가 빼앗긴 카메라를 갖다가 목에다 걸고 나타난 거죠. 이랬을 때는요, 탈환권 행사하냐 못해요. 현장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되찾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현장에서 놓쳐가지고 그때는 못 찾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1년 이내에 소송을 하는 것이지 탈환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 잘 읽어 놓으셔야 돼요. 특히 점유권은요, 점유자, 그래서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 관계, 그 다음에 이 점유의 태양에서 자주 점유하고, 그 다음에 타주 점유, 그 다음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 다음에 점유 보호 청구권. 이 정도 정리하시면요, 거기서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50쪽에 보시면 소유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소유권은요,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소유권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성이 아니고 소유권의 상대성입니다. 그럼 이때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소유권은 언제나 현존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갖다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물권이 아니죠.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은 물권의 객체,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소유권은요, 부동산의 이용조절 관계, 상린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상린관계는요, 이거는 전부 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상린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452쪽에 상세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인지사용 청구권이 있어요. 인지사용 청구권은요, 인접토지 사용 청구권이죠. 토지와 토지가 맞닿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요, 인접토지 경계선에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타인 소유 토지에 들어갈 일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계약과 상관이 없이 토지와 토지 부동산을 갖다가 맞대고 있는 사람들은요, 법 규정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인접토지 사용을 했다가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로서 대신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물이죠. 건물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거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승낙하지 않으면 그때는 법원의 판결로도 주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꼭 기울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용은 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갖다가 넘는 매연이라든가 열기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진동, 이러한 것에 의해서 토지 사용권을 갖다가 방해받거나 생활방해를 갖다가 하는 것은 금지, 그러나 참을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수도 등 시설권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 갖고 있는데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걸 갖다 끌어와야 되는데 이걸 끌어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때는 타인 소유 토지를 갖다가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인 소유 토지를 통해 가지고 수도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송수관이라든가 전선 등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 갖다가 우리는 수도등 시설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통과 시설권이라고 하는 건요, 그 타인 소유 토지를 갖다가 통과해서 들어오는데요, 타 토지 소유자가 나도 내 땅을 갖다 써야 되니까 그 설계라든가 그 경로를 갖다가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변경해 줘야 됩니다.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걸 시설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453쪽의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못했을 때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통로를 만들어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하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공로가 있습니다. 공개된 통로죠. 공개된 통로로서 여기는 사람들이 다녀요. 토지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토지를 갖다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을병. 이때는요, 당연히 이 토지 소유자가요, 전부 다 공로에 접해 있으니까 통로를 갖다가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토지들이 맹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필지 분할을 했습니다. 필지 분할을 해가지고 갑 소유 토지는 여전히 접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 A라고 한 사람이 이 토지를 갖다 취득을 하게 되면 이 토지는요, 이거는 공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토지를 갖다가 통행로를 갖다가 개설을 해가지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는 거예요. 주의토지 통행권. 이 맹지가 있어가지고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떠한 요건으로 발생이 되느냐.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그 골목길이라든가 통로를 딱 개설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요거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요거는 요 통로가 없을 때 만들 수가 있고 기존의 통로가 있어서 기능을 못할 때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딱 이렇게 삥 둘러서 통로를 딱 만들 때 과다한 비용이 발생이 됐을 때도 주의토지 통행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토지 통행권은 물권이니까 요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필지 분할이 있게 되면은 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맹지를 다 취득한 사람은요, 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무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무상으로. 근데 요 사람이 요걸 다가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가지고 요때 매매를 통해 가지고 요때 B라고 한 사람이 새롭게 요 토지를 갖다가 승계를 받으면 요 매수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갖다가 주의토지는 요 주의토지 통행권을 갖다 행사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필지 분할이 있어가지고 최초로 취득한 사람은 무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 때 요걸 이용할 수 있지만 요걸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은 또 다시 요걸 갖다가 매수한 B라고 한 사람은요, 무상이 아니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지문 정리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개설되는 요건입니다. 아예 통로가 처음부터 없거나 통로 개설이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존의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요 세 가지일 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의 통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해가지고 개설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때 주의토지 통행권, 통행로를 딱 개설을 했을 때에는 통행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승낙받지 않고 개설하는 건 물권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가장 손해가 적은 곳으로서 통로를 딱 개설을 하는 것이고, 통로를 딱 개설을 하면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갖다 끼쳤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따라서 통행권자는요, 적극적으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통로를 딱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돌계단을 따 쌓을 수도 있고 거기 잡목이 우거져 있다고 한다면 그 잡목도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요, 적극적으로 통로를 개설해 줄 의무는 없어요. 당연한 거죠.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직접 내 돈 들여서 통로 개설해 줄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주의토지 통행권을 때 행사를 해가지고 통로를 갖다가 그 사람이 만들어놨는데 토지 소유자가 열받는다고 해가지고 담장을 쌓거나 통로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방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방해를 갖다가 치워줄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초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라든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빌려 쓰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다. 그러나 명의신탁자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름을 빌려가지고 토지를 맡겨놓은 사람이니까 명의신탁자한테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러한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의 상황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6개월 있다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갖다가 지으려면 공사 차량이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8m짜리로 해주세요. 4m짜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도로법에 의한 거 미리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황을 딱 고려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래의 상황을 딱 미리 주장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요 7번.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또는 통행로가 새롭게 개설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새롭게 개설된 통로로 또 다니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멸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8번.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한테 완전히 나가버려! 토지 소유자에게 배타적 권리는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로만 개설해서 들락날락하는 것이지 그 토지 소유자한테 완전히 나가세요 이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자, 그럼 이때 손해배상의 청구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따라서 통행지 소유권자, 토지 소유자는요. 주의토지 통행권자에 대해서 당연히 물원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들락날락하는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통행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못한다. 그 다음에 10번이 중요하죠. 좀 전에 설명드린 거요. 필지 분할로 인해 가지고 맹지가 발생하게 되면 요 맹지의 소유자는요. 요 갑이라고 하는 인접토지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다 무상으로 하는 거 최초 취득자니까. 근데요. 요 필지 분할이 돼가지고 맹지가 돼가지고 공짜로 들락날락 해가지고 주의토지 통행권을 다 인정받고 있는데요. 요 토지를 갖다가 승계한 매수인은요. 요때는 무상이 아니죠. 무상이 아니고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된다. 유상입니다. 유상. 자, 그 다음에요. 물에 대한 상린관계. 그래서 물은 물 이렇게 생명이죠. 자,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입니다. 자연적 배수는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막게 되면 하루에 있는 사람한테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인공적 배수입니다. 물을 인공적 시설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버리는 것은 금지. 따라서 처마 밑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웃집에 떨어지게 되면 이웃집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된다.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건 막지 않지만 그러나 인공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당연히 이웃 토지에 떨어진 걸 막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수, 남는 물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가용이라든가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했을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을 하고 남는 물의 급여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입니다. 경계표 담입니다. 자, 경계표 담이 설치권입니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절반 부담을 해서 경계표라든가 담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요 쌍방이 절반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해줘요. 그러나 측량비용은 다르죠. 측량비용이라고 하는 건요 큰 토지가 있고 작은 토지가 있으니까 측량비용은요 토지 면적의 비율로 가는 거예요. 면적의 비율로. 자, 그 다음에 경계에 설치가 된 담이라든가 국어라든가 그 다음에 경계표와 같은 것들은요 공유로 추정을 해줍니다. 공유로 추정이 되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주장하지 못해요. 담장을 넣다가 둘 다 갑과 을이 갖고 있는데 이걸 다 공유물 분할해서 떼가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를 넘은 수지 목근의 제거권입니다.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으면요 제거를 청구한 다음에 응하지 않을 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는요 먼저 자발적으로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요. 나뭇가지를 갖다가 잘라주세요라고 제거를 갖다 청구하고 그 제거에 응하지 않았을 때 나뭇가지를 갖다 자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 뿌리, 목근이죠. 이 나무 뿌리는 땅속으로 들어와서 기초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나무 뿌리만큼은 이거는 제거를 갖다 청구하지 않고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7번 경계선 부근에 공작물 설치에 대한 상린관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건물 거리에 대한 제한입니다. 건물을 갖다가 건축, 축조함에 있었을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고 특약이 없으면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떼어야 됩니다. 반 미터니까 50cm죠. 이러한 거리를 갖다가 두지 않고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돼요? 특약이 없으니까 50cm 반 미터 뛰지 않았으면 당연히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행이 되고 나서 1년이 경과했거나 완공이 됐을 때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망에 대한 제한입니다.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 내부를 갖다 들여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차면 시설을 갖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요. 우리 판례가요. 두 개의 판례가 있는데 상린관계 규정은요. 두 개의 판례는 전부 다 임의 규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다. 그 다음에요.
455쪽에 보시면 소유권 취득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의 방법은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법률에 의한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법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어요. 법률에 의한 것은요. 이거는 부동산은 등기를 갖다 해야 되고 동산은 인도받아야 됩니다. 186조. 그러나 법 규정에 의한 거 상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용 징수라든가 그 다음에 법원의 형성 판결이라든가 경매 그 다음에 기타 법 규정 이러한 것들은 등기부를 갖다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소유권의 취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점유 취득시효,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 선의, 악의 취득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부동산도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고 동산도 취득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를 갖다가 살펴봅니다. 점유 취득시효. 456쪽에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는데요. 점유 취득시효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 갖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갖다가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 표시된 소유자는 갑이요. 근데 이 X 토지에 관해서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소유자인 것처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가 직접 점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통해서 점유하는 간접 점유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 이름으로 표시가 된 등기는 당신께 아니니까 나한테 주세요 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따라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넘겨주세요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을 또 취득하기 때문에 점유 취득시효는요 이전 등기해야 돼요. 따라서 이때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 등기를 갖다가 해야지만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를 갖다 넘겨받지 못하면 소유권 자체를 갖다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등기를 갖다 갖춰가지고 취득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원시 취득이냐? 점유를 갖다가 최초 개시한 점유 개시 시점부터죠. 점유 개시한 때로부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완성되고 나서 권리 행사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처분을 했어요. 권리 행사하기 전에 이렇게 처분을 해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려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이렇게 X 토지에 등기를 갖다 가져가게 되면 요때는요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은 요 제3자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평온공연 점유죠. 이렇게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요 요건은 등기부상의 명의인 갑에 대해서 완성이 된 것이지 병에 대해서 완성된 게 아니죠.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것이지 제3자한테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성되고 나서 처분이 됐을 때에는 이때는 병에게 등기 청구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새롭게 이 사람한테 다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점유가 있으면 그때는 다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는요 얘가 가져갔으니까 소유권 취득이죠. 따라서 이때는요 권리 행사하기 전에 처분을 했으니까 갑도 잘못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권리를 행사를 했어요. 권리 때 행사를 해가지고 등기 줘라고 했더니 알고도 팔아버렸다. 그때는요 물건은 못 찾아오지만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완성되기 전에 팔았을 때에는 그때는 당연히 얘한테도 등기 내놔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지문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X라고 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토지를 갖다가 을이라고 하는 요 놈이 전부 다 위조를 해가지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요 X 토지 등기를 갖고 왔어요. 등기를 갖고 왔으니까 얘가 적법 추정이 되죠. 적법 추정이 됐으니까 요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걸 갖다가 매매를 통해서 넘겨받았어요. 매매를 통해서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부동산 선의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이 병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갖다 인정을 해줍니다.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고 무과실로서 점유하고 있으면 이때는 바로 소유권 취득이죠. 그래서 10년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을 것, 평온 공연할 것,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로서 가지고 있을 것.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의 차이점은 10년 기간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은 점유 취득시효는 요건이 아니고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이에요. 따라서 요 요건을 갖추면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병이라고 한 사람은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건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요 사람은요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등기 청구권 행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권을 따가 취득하냐? 원시 취득으로서 점유 개시한 때로부터.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가 됐든 등기부 취득 시효가 됐든 전부 다 원시 취득이니까 점유 개시한 때로부터 당연히 원시 취득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등기부 취득 시효에 있어서 평원, 공연, 선의 세 가지는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 시효를 다 주장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456쪽, 457쪽 설명들은 요 판례 꼭 정리해서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기타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이것도 원시 취득이죠. 그 다음에 첨부, 부합, 혼화, 가공. 그래서 부합된 물건은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동산 증축 부분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독립성이 없으면. 그 다음에 부동산에다가 동산을 갖다가 부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동산과 동산의 부합이 있으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원시 취득이 되고요. 이때 주된 동산을 갖다가 발견할 수 없다. 주된 동산이 어떤 것이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이때는 공유, 결합 당시의 금액으로 공유가 된다. 혼화하고 가공은 동산에만 인정이 되죠. 혼화 섞였을 때는요. 동산과 동산의 부합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줍니다. 가공이라고 하는 건요. 동산 재료에다가 기술을 덧붙인 거죠. 요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재료 제공자가 원시 취득을 하지만 재료 제공자가 그 재료값보다 기술을 그 가격이 훨씬 더 비쌌을 때에는 기술 제공자가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읽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461쪽에 공동소유가 나와 있습니다. 공동소유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합니다.